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시장에 퍼지는 건 생각보다 느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빠른 변화를 약속하는 혁신이 왜 오히려 이렇게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을 걷는 건지 이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왜 발전은 이렇게 더딜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진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이 바뀌는 속도는 그걸 영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1990년대 중반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바로 56K 모뎀이 등장했던 때죠. 와, 당시로서는요, 인터넷 속도를 무려 2배나 빠르게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 같은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출시하고 1년이 지났는데 시장 보급률이 고작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원할 것 같던 이 엄청난 기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슬로우 모션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지 바로 이 56K 모뎀 사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원인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PC 만드는 회사는 인터넷 회사, 즉 ISP를 기다리고, ISP는 사용자들이 먼저 사길 기다리고, 또 사용자들은 새 모뎀이 달린 PC가 먼저 나오길 기다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이 교착 상태. 게다가 표준도 2개로 나뉘어서 혼란스럽게까지 했고요. 정말 완벽한 눈치 게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사실 이런 교착 상태에 게임 이론에서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풀려는 퍼즐의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어요. 바로 균형 상태, 즉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장에 있는 모두가 각자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아무도 안 움직이는 현상 유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아름다운 구속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우선 모두가 함께 움직였을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집단 전체로 보면 이익은 너무나 명확하죠. 모두가 더 빠른 인터넷을 쓰게 되고 시스템 전체가 개선되고 결국엔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선택이 충돌하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다 같이 움직이면 좋다는 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섰다가 아무도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결국 에이, 다른 사람이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구속의 본질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의 아주 유명한 문제, 죄수의 딜레마랑 똑같은 구조예요. 각자 개인한테는 최선인 선택을 했는데 그걸 다 합쳐놓고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혁신가 입장에선 이 단단한 아름다운 구속을 도대체 어떻게 깨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바로 결승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역발상이죠? 도미나컴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신기술을 내놓으려고 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경쟁사가 뭘 하던 간에 우리 회사는 그냥 고급형 기술을 내놓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처럼 보이죠? 네, 65억 달러. 훨씬 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임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짜 똑똑한 전략가라면 당연히 경쟁사 입장에서 이 판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자, 경쟁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도미나컴이 고급형을 내놓으면 우리도 고급형, 중급형을 내놓으면 우리도 중급형. 보세요. 경쟁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미나컴이랑 똑같은 수준의 기술로 맞불을 놓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이걸 결승선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고급형을 내면 경쟁사도 고급형을 낼 거고 그럼 내 이익은 35억 달러. 반면에 내가 중급형을 내면 경쟁사도 중급형을 낼 거고 그때 내 이익은 50억 달러입니다. 어때요? 처음엔 명맥한 선택처럼 보였던 고급형이 사실은 더 안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진짜 최선의 수는 바로 중급형 기술이었던 겁니다. 자, 이 도미나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최종 결과, 즉 결승선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착 상태를 깨고 시장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변화의 시동을 거는 4가지 도구, 승수 메커니즘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브 전략입니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를 먼저 공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파 전략. 바이럴이나 입소문처럼 아이디어가 알아서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완 전략. 사람들이 이미 잘 쓰고 있는 제품에 자연스럽게 접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정 전략인데요. 이건 아예 모든 핵심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 그런 판을 짜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주 잘 보여주는 짧은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왁자지껄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왕이 어린 왕자에게 생일 선물로 뭐든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왕자가 뭘 원했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크다란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소리를 지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왕자의 생일 며칠 전에 한 백성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이건 집단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었어요. 그 생각은 바로 이랬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를 텐데 나 하나쯤은 조용히 하고 그 엄청난 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와,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생각은요,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의 생일날,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가장 똑똑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혁신가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시장이 보여주는 침묵, 그 교착 상태야말로 진짜 새로운 기회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모두가 주저하며 만들어낸 그 혁신의 소음이 잠잠해진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새로운 기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